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 영재관 김기훈 부원장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프로그램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짜여 있는지, 사실 저희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해왔고,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게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갈 때 어떤 장점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구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6학년 1학년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이런 구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커다랗게는 유경재와 일형제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P지반과 K지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나와 있겠지만 P지반이랑 K지반, 그리고 KH반은 K모 과정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는. 근데 일단 P지반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P지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시 이론을 조금 더 다루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선행을 어느 정도 끝냈어요. 지금 선행 어느 정도 끝낸 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학상하죠. 수학상을 끝냈어. 그런데 경시는 좀 하고 싶은데 선행도 같이 나가고 싶어, 다지고 싶어, 이러면 이제 P지반을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시 이론을 이틀 하고 3일 중에서, 그리고 선행은 하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K지반이 있는데, K지반이 왜 다음 단계냐면 선행이 좀 더 나간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은 일단은 이틀은 선행을 나가고요, 그리고 하루 경시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5반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 안에서 사실 영재고 반을 실전반을 가든, 아니면 과고 실전반을 가든, 아니면 계속 진도를 이어나가서 경쟁력 있게 수학을 공부하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지반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예요. 일단 P지는 1, 2, 3가 있어요. 일단 원반 있고 투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반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수학 공부가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운동 같은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무술 영화를 미친 듯이 본다고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다. 예, 저 각도에서 어떻게 때리고 머릿속으로는 다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대표적으로 안 하면 떨어지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핵심 선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수학 상황은 어찌됐건 이제 선행을 계속 저도 가르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을 못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로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옷만 살짝 입혀놓은 거지, 사실 수학상은 문제거든요. 방정식 문제고 부등식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수학상화가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잘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수원이 어려워요. 예, 수능에서 이제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응용이 될 만한 여지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부가 탄탄해지려면, 근데 영재고까지 생각하고 과거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수학상화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핵심 선행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다음 과정 좀 보시면, 이거는 보시면 구성 자체가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P지 원반은 수학 상하라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했지만 아이가 시원찮아요, 예를 들면. 예, 점수도 그렇고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수학상을 다시 메인으로 들으면서 기하 조합, 그리고 고난도 중등심화라고 되어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 좀 풀겠죠. 네. 그리고 P2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플하게 수학하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을 빼고 더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히 정석을 기준으로 전 단원을 다 애들이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학상 심화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한 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기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PG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상화를 이때는 다시 한번 총 복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요, 책으로. 그래서 수학상화 연습 문제, 그리고 만약 애들이 성취도가 좋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경시 대수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풀죠. 그리고 이제 정수 조합 기하. 근데 이 P지반은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아이들이 경시의 맛을 보면서 확실히 선행을 다져나가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KMO만 한 친구들이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수학 하나, 특히 수학하의 집합이랑, 그러니까 조합을 좀 잘한 친구들 그나마 낫는데,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KMO에서 중요한 부분이랑, 이게 수학 상담은 어차피 KMO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선행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취, 원방, 도형의 방정식,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KMO 안에서. 그러니까 KMO 한 친구들이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면 실제로 그런 문제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KMO 했으니까 수학 상하 정도는 단단하겠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상황 문제를 웬만하면 풀어,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가 수학상황을 잡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안에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도를 빠짐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선행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라고 하면, 그리고 영재에 관심이 있고 특목고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 KMO를 준비할 때 그럼 이 정도만 해도 되느냐? 전 충분하다고 봐요. 충분하다고 봐요. 기존에 이제 KMO,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건 최근인데, 어찌됐건 KMO가 쉬워진 건 확실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고 하면 좀 되긴 했지만 쉬워졌고, 이론 자체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요즘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작년, 올해 이제 되면서 더 난리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그러면 이론도 별로 안 배우고, 아이들이 KMO를 보긴 한다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 선행의 부분 안에서의 확실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실제로 아시니까 요즘에 KMO를 오래 안 시키시잖아요. 옛날에 2년 3년 시키는 부모님들 많으셨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상상도 못 하겠지만 많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 선행을 확실히 나가는 건, 어떤 뭐 일반고를 가든 뭐 과고를 가든 영재고를 가든 뭐 다른 고등학교를 가든 그거는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는. 그래서 선행 부분에 대한 욕구도, 그리고 필요도 많이 이제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PG반은 이렇고요. 그래서 PG 원반은 뭐 이렇게, 이거는 굳이 쓸모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모든 단어를 다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넣은 거예요. 빠짐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상세히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PG 원반은 수학상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 PG 투반은 수학하 확실히, 그리고 PG 3에서는 완전히 실내 연습 문제까지 다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면 사실 이게 PG 1, 2, 3 과정을 그냥 뭐 경시 과정이네?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목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영재고 준비할 때 커다랗게, 이게 전 과정인데, 영재고 준비할 때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요즘에 선행의 기준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가르칠 때는 수학 상하였어요. 그냥 좀 급하면 수학 상. 그러니까 수학 상하면 KMO 입문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시키는 거예요. 수학상을 시키고 이제 가는데,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수원까지도 많이 시키세요. 그 수원까지는 되면 이제 간다, 아니면 KMO 진행시키면서도 수원까지는 한번 해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문제 그 현실의 상황에서는. 근데 그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KMO에 너무 집중됐을 때 폐해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오래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영재고 문제들이 좀 바뀌었다. KMO를 한다고 KMO 문제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KMO를 하면 반드시 영재고를 합격한다, 이런 공식이 깨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뭐 설명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영재고 문제랑 KMO 문제가 다른 걸 어머니들도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KMO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할 애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초등학생 애들이 거의 캐모를 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이것만 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총 우리가 다 계산해보면 9개월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사실 캐모에 필요한 이론들은 충분히 다 한 상황이에요. 한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 안에서는 사실 선행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이 되겠죠. 전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영재고까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순서 좀 잘못돼서. 일단 K지반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K모를 경험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K모를 경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택이 좀 많은 거죠. K모를 경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나, 뭐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K모 2차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야 될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과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인재를 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원하는 인재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시체처럼, 학교 가면 시체처럼 있다가 학원 오면 쌩쌩해지고 막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을 원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K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선택이 많다고 말씀드렸냐면, K모 어느 정도 했어. 근데 아이가 잘했어요. 성적도 좋아. 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는. 그런 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주 높은 상을, 뭐 금상이나 은상을 받았어요, 아이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IMO 대표에 대한 꿈이 있어요. 올림피아드의 길을 걷고 싶어. 그런 친구들이라면 전 이 고등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등 K모를 가서 안 좋았던 것들은 실제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당연히 서울 영재고를 가기 위한 컬이다 생각하시고 집어넣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서울 영재고 재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얘기를 해봐도 사실 중등 K모 2차까지 정도면 내신이나 가서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말씀들이세요. 그러니까 2차까지, 중등 2차까지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둔 친구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등 K모를 하셔도 되고, 그런 꿈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해외 유학을 가고 나는 원대한 꿈이 있어,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굳이 저는 고등 K모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선행을 좀 더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나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균형 있게 나머지 과목도 챙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K지반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행을 어느 정도 나간 친구들도 대상이지만, 일단 K모를 이제 공부하느라고 수4까지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K지반에서는 일단 나가는 것 자체가, K지반은 일단은 뭐 영재고 과정이나 경시 과정을 뭐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PG 과정을 거치고 이제 K지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재고 과정으로 가겠죠. 보시면 일단은 수원을 일단 먼저 해요. 수원 자체를. 그러니까 수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이제 이틀을 선행을 나가고요. 그 하루 경시를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친구들은 경시를 한 친구들이죠, 실제로. 네, 경시해서 경시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선행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K모에 대한 뜻이 아예 없고, 그냥 일단 선행 과정을 나가고 싶은데 좀 더 어렵게 좀 확실하게 배우고 싶으면 K지반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KG1 과정, 2 과정, 그 다음에 3 과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수원 나가고요, 수투 나가고, 미적분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뭐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좀 더 세분화 되겠죠,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K지반이나 P지반에서 말씀드리는 건 실패하지 않는, 이게 실패라는 단어는 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떤 입시나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영적을 준비했는데 떨어졌더니 남는 게 없다. 예. 아, 괜히 했다, 이거. 영재고 실전반에서도 떨어지면 뭐 애들이 벼랑 끝에 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사례들 열심히 공부했을 때, 아니 이제 중학생인데 뭐 영적으로 떨어졌다고 해, 아니 떨어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했을 때 결국은 이 과정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힘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결국 대학 입시까지 도달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커리. 뭐 어차피 이것도 정석 기반으로 통으로 다 나갈 거예요. 빠짐없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원하는 건 오히려 지금 영재부도 그럼 K모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중등 심화예요, 진짜. 말 그대로. 중등 심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려운 이론을 미리 공부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빠르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영재 문제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론이 있니? 이 문제에 이론이 있니? 없어요. 뭐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문제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론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그걸 수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등 수준 안에서.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왜 이제 있는 거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푸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본 건 많아요. 이거 이론이죠? 선생님. 그래, 풀어보아라. 근데 아는데 못 풀어요. 들어는 봤어, 풍월로. 자기 경시과정을 했어.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쓰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 근데 오히려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수학을 계속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본질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탐구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정이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모자란 거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좀 달라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1년 1년이 너무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는 아이들에게 뭐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면 이제 선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짰느냐, 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쌓아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사실은 선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MRP는 아이들이 직접 푸는 거예요. 뭐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가 왜 이거 못 푸는지. 그러니까 자기 현재를 알아야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문제집 배부하고 문제 풀이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감독관이 이제 체크해 주고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틀린 부분을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데 빵점 맞으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데 그 다음이 항상 중요한 거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찾는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패스를 하느냐, 패스를 했느냐, 패스를 하지 못했느냐 이걸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거 뭐 계속해 왔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 횟수를 저희가 체크를 해요. 채점을 몇 번 받았는지. 8번 만에 채점 받고 통과한 친구랑 이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라운드도 또 나눠놨어요. 애들이 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 못 풀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전략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이에요. 애들이 똘똘해요. 그래서 13문제 중에서 11문제라고 하면 자기 죽었다 깨어나도 11문제는 맞출 수 없어. 쫙 스캔하고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를 나누는 건데 그러면 일단 채점 횟수 한번 추가되고
그 다음에 2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9개, 7개. 기준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채점을 하는 횟수를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 아이가 8번 만에 체크해가지고 통과하는 녀석이라 2번 만에 체크해서 통과하는 녀석은 다른 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설레발을 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나 다 알아. 아싸! 뭐 이거 하고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입시에는 그런 아이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그런 과정 안에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백날 얘기해봤자 모르고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 이영재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제 어차피 설명회가 좀 더 이제 있을 거라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영재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는 비슷할 텐데요. 일단 6월에서 8월 정도, 이제 9월로 일반적으로 이제 개강이라고 치면 이제 뭐 6월에서 8월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방향을 잡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케모를 많이 접한 상태이거나 선행을 접한 상태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명절 시점반도 요즘에 늦게 합류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좀 하다가 영적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 엄마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문제가 너무 달라요. 네, 문제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었던 거로 좀 약간 많이 달라요. 특히 이제 케모만 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6월에서 8월은 이제 사실 방향 설정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지 애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재 입시가 좀 변한다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낸다고 이제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 설정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케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건, 케모는 저희가 케모 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해야 될 애들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릴 뿐이고, 그걸 다 밀어넣었을 때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만 있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 적잖아요.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걸 안다. 그래야지 아이들도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선생님들이 계속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충 아무 문제나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뭐 그렇고요. 뭐 9월 달에는 뭐 이론 완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몸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과정 안에서 필요한 이론들이나 뭐 이론들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직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고요. 그 1월과 2월은 발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결국은 이제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이걸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는 거. 근데 이때 아이들이 많이 크긴 해요. 실제로 많이 커요. 문제풀이 늘려가면서. 그리고 3월에서 6월 되면 실전 과정인데, 실전 과정도 많이 크죠. 왜냐면 애들이랑 직접 경쟁하니까 이제 제가 몇 등이다 이걸 아는 순간이에요. 제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몇 등이고 난 어느 정도구나. 그러니까 좀 차분히 준비해서 아이들이 이 과정 안에서, 죄송합니다, 과정 안에서 이제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큰 틀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대동소이할 거예요, 어떤 학원이든지. 그러면 이 과정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건, 다운 수학에서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6월에서 10월까지는 이제 보조적으로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딴딴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등심화에 대해서 저희가 레벨을 쫙 나눠놔서 12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리는 거죠, 사이드로.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중등심화니까. 그리고 이 딴딴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쉽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등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걸 풀리고요. 뭐 그래서 뭐 이건 상태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딴프 뭐 1, 딴딴프 뭐 이렇게 해서 과정이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시험 보고 통과하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건 이제 뭐 12월이나 6월, 11월 이때쯤 끝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교재. 이거는 아이들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조합이 부족한 친구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기하가 부족한 친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동일한
보충교재로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각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찝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보충교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추석 교재고요. 보충교재 뭐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학교별로 유형 문제를 우리가 적어서 그러니까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자기 목표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결정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 꼽아가지고 막 문제 풀고 레벨업 하는 거예요.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동안. 그래서 일단 드릴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뭐 K지반과 지금 P지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영재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재고 실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경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게 일단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매해매해 좀 달라지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함몰돼서 이게 아이한테 맞지 않는데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준비가 돼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막말로 얘가 3학년 때 준비가 돼. 2학년 말이나.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영재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근데 초반에 막 달리다가 힘이 빠져버리는 친구들 이거는 좀 그렇게 안 좋은 경우예요. 제가 모의고사 볼 때도 항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KMO도 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경시 이론을 배우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그 과정을 위해서 막 모든 걸 투자하고 쏟아붓고 막 주 5일씩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상식적이지 않게 특별하게 키울 거야. 뭐 이러시면 뭐 그때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상식적인.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제 영재 입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내신과 춘천서 이제 1차 서류 강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얘기됐고 어머니들도 이제 아시는데 생각보다 추천서 너무 강력해요.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시체라는 표현 좀 그렇고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아이가 얘는 영재구나. 내 수학 시간에 이만큼 졸았으니 너는 충분히 더 졸아도 된다. 저건 쉽다고 깐죽거리는 저 녀석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을 애들이 했어. 예를 들면. 밤 늦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KMO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애들 수행평가 막 떨어지지, 폭탄 막 떨어지지, 애들 정신없지 막 이런데 거기서 뭐 주 5일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고등캠 안 하는 것도 해보니까 별거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느낌에서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에 맞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선행한다는 게 교육과정 먼저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게 아이들의 리듬이나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영재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좀 우습게 아는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런데 꽤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학교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오면 다 맞아요. 이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 내신 봐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다 맞아요. 맞는데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 노력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추천서는 영재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보처럼 있다가
선생님이 알 수도 없어. 얘, 네가 영재고 준비를 해? 야,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도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 수업을 하다가 네가 전교 1등이야? 니네 학교 뭐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 이제 학원에서는 가까이 이제 하니까 물론 걔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뛰어난 친구들이 있으니까 넌 영재 잘하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철저히 숨기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 영재인 걸. 뭐 그거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많이 자고 떠들고 하면 됩니다. 예, 그건 어렵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꼭 살펴주셔야 된다. 그래서 리듬과 균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기출문항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연계성을,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연계성을 지금 강화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표했을 때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 선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재에서 문제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개할 만큼 잘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M을 해야지만 영재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영재가 합격,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물론 걔네들이 합격한 이유는 수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과학 공부를 많이 했고, 주어식 때려서 하는데 어떻게 못해요.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과정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영역 비중이나 이제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시면 영역 비중,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중등과정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등과정은 그러니까 대수랑 기하의 절반이 대수고 절반이 기하예요. 그렇잖아요. 1학기 거는 대수고 2학기 거는 기하예요. 거기에 이제 조합이 있죠. 그래서 영역 비중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합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등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 무슨 조합이 안 나온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조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걸 융합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합적인 사고를 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그 틀은 중등에 나와 있거든요. 경우의 수 확률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유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게, 기초 수학 역량을 강화해라. 해결책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K문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가 뭐 어떤 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 없다. 여기 뭔 이론이 있냐? 살펴봐라. 그럼 애들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고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강화할 거냐. 근데 강화하는 부분은 사실 꾸준히 아까도 이제 정답을 좀 말씀드렸지만 체력을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지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이 내적 동기가 애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고3 때 머리 깎고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는 내적 동기로 가득 찬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공부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외적 동기로만 가득해요. 엄마한테 맞으면 안 돼. 빵점 맞으면 죽어. 이러니까 좀 힘든 건데, 이분한테 수학을 좀 즐길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책 읽으라고 내비두면 자거나 게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훌륭한 친구들이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뭐라도 시키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때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서영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K물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좋고, 저 2차까지는 서울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라고 하면 당연히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1차까지 하는 거 되게 의미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건 부작용이 너무 많고,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가보시면 이게 하면 선행이 중요하다는 거를 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흐름이 그런 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됐건 입시의 흐름이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답형에 지금 보시면 단답형의 비중 자체가 이렇게 확 준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보면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올해 시험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내겠죠.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될 걸 왜 이렇게 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서술형이나 이제 열린 창의형 문제에 대해서 못 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평가가 안 돼. 평가가 안 돼. 단답형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답이 맞고 틀리고. 근데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편했기 때문에 저는 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단답형은. 근데 이 단답형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선행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의 창의성을 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항 축소는 이제 문항 축소에 대한 부분인데, 축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서술형의 비율이 증대되면서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풀이의 과정을 보겠다 이런 이제 학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머니들이 문제가 적어지니까 난이도가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르시는구나, 아실 텐데 이쯤 되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써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 아이의 실력이. 얘가 그냥 달달 외웠구나, 아니면 그냥 선행을 뭐 어느 정도 했구나, 아니면 경시를 어느 정도 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정수 이론 돌리고 막, 이 생각 없이 뭐 하는구나, 이게 한 번에 보여요. 한 번에 보여요. 그러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렵게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 바뀌면서 아이들이 서술형 연습을 따로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근데 연습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학이라는 건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문제가,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들어있기만. 근데 그걸 이제 쓰기가 힘든 거죠. 어떤 아이들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가 있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뭐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영적 준비할 때 뭐 글씨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허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냥 뚝뚝 답을, 그런 친구들이 단답형을 잘 맞춰요. 이건데? 이 느낌이 이건데? 하고 단답형을 맞추면 직관이 있어서 잘 맞추는데, 이런 쪽에서는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키우는 게 당연히 맞고, 그런 부분 안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거, 실패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건데, 서술형 문항이나 문항수 조정한 건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의 비중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답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개가 있을 뿐이고,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답안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안에서 자유롭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영재고에서. 그러니까 이러려면 역시 또 사고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식을 세우고, 그 마침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계산기만 있어도 계산은 다 하는 거니까 인간 계산기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식을 세워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해내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추천서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 그냥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이가 영재고로 가고, 뭐 영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재고로 가고 최상의 길을 걸어가려면, 특목고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 자체가 이거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재고로 가고 싶은데 지금 수학상을 맞췄어요. 그럼 저는 PC반을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 부분에서는 선행도 같이 가면서 경시 이론도 같이 배울 수 있고, 캠 1차도 자동적으로 준비가 되는데,
균형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아이가 지금 캠으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지금은 선행을 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명확한 거예요. 근데 또 리듬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캠 2차 끝나고 지금 선행만 쭉 달렸어요. 학원을 좀 많이 안 갔어. 예를 들면 집에서 공부했어. 혹은 하루 정도 갔어. 근데 이게 아이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이게 아까 훈련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들이 3일 나가던 걸 하루 나가면 이틀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야. 우리 아이는 KMO 2차까지 치렀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도 안 그런데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리듬을 맞게 정규반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2차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면 당연히 선행에 쏟는 게 맞아요. 과학도 같이 하면서. 근데 아이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 1차에 대한 미련이 있어. 뭐 그러면 1차를 전 다시 한번 보라고도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이 됐는데 KMO에 막 올인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성적이 잘 나와. 오케이, 그건 괜찮아. 1차까지는. 근데 1차까지인데 성적도 잘 안 나와.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럼 KMO를 계속 시키는 게 걔한테 올바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답은 어머니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제대로 된 학원이라면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그럼 테스트 보면 명확하게 결과도 계속 나오잖아요.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학년이나 6학년 같은 경우는 6학년은 아직 꿈과 희망이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KMO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다양하게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뭐 1학년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영재고 합격이나 이제 과거 합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공부 자체가. 제가 뭐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재고 입시나 뭐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는 뭐 장 원장님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 원장입니다. 두 번 눌러요. 잠깐만 좀. 제가 요즘에 그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좀 달라요. 학년별로. 중2 부모님들은 이제 좀 늦게 시작한 부모님들이 일찍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들은 안 하고,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은 이때 지금까지 뭐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애가 영재고를 가겠대요. 영재고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중2는 가장 많고요. 초6, 중1은 대치동하고 좀 외곽 지역이 좀 다른데, 대치동 지역의 부모님들은 어떤 질문이 가장 많냐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한 거예요. 수학학원에서 막 하고 뭐 애들 따라서 수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초6 때 보통 초6 때 KMO 1차를 봤대요. 근데 요즘에 이제 KMO 1차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혹시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며칠 준비해요 아이들이? 5일을 해 막. 그죠? 계속하고 모의고사까지 봐. 근데 KMO 1차가 안 됐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안 됐거나 이런 아이들이 KMO 1차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초6 때. 그러니까 애가 수학을 놔버렸대요. 수학을 안 다닌대. 수학을 안 다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KMO는 안 하고 수학만 선행만 주구장창 나가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선행을 며칠 하시는데 그랬더니 하루 이틀 한대요. 수학을 안 하는 거야. 대신에 뭐 국어하고 영어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애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1 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 스케줄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애가 이제 공부를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지는 성공한 애들도 문제야. K모 2차를 봤대요. K모 1차에서 상을 통과를 해가지고 K모 2차를 봤는데 K모 2차에서 뭐 장려나 뭐 한 동상급 나온 거야. 장려나 동상급 나왔는데 애가 더 이상 이제 K모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니 수상화를 다시 시킬 수도 없고, 여기도 이제 스케줄이 꼬인 거예요. 그 초6이 지금 이제 K모 2차까지 본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뭘 고등 K모를 가자니 고등 K모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는 또 왜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기냐면은 영재고에 대한 그 영재고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영재고를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고민들. 그럼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아.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일반고를 옛날에는 그냥 영재고 준비하던 아이들이 그냥 일반고 가면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애들이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가 영어. 두 번째가 이 대치동은 그래도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그런데 영어 국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언어 교육을 먼저 시키고 진짜 옛날 부모님들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영재고 입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등 선행 나가고 뭐 수상화 나가고 이랬는데 최근에 여기 대치동에서는 막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막 선행을 달린대. 갖고 막 2, 3학년 때 막 초등과정을 다 끝내고 4, 5학년 때 뭐 중등과정을 다 끝내고 고등과정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달리려면은 국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는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애들이 핸드폰만 하니까 언어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도 국어가 안 돼요, 진짜로. 국어 점수 받기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성학원에 앉아 있는 애들 지금 뭐 대성학원에 앉아 있어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그 영재고 졸업생들 대성학원에 앉아 있는 숫자를 세어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게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물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물리에서 사용하는 수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에서 사용하는 수학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제 아마 여기 혹시 물리 선행하고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냐면 수업 시간에 이해는 된대. 근데 문제를 주면 못 풀겠대. 왜 그런지 아세요? 물리 문제라고 하는 건 거의 옛날 부모님도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방정식 응용 파트 있죠. 방정식 응용 파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 막 2차 방정식 배우고 나면 1차 방정식 배우고 나오면 나중에 방정식의 응용 그래가지고 모르는 문자를 미지수 x라 놓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식 세우는 게 안 돼요. 선생님이 식을 세워주면 풀어요. 근데 애들한테 식을 세워보라고 하면 공식을 적용해서 식을 세울 생각들을 못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해는 되는데 자기 혼자 풀어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행을 너무 빨리 달린 거예요, 다. 마음만 급해갖고 엄청 빨리. 근데 걔 중에는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똑똑한 애들.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든 성공을 해요. 심지어 걔네들은 안 가르쳐도 성공을 해요. 왜? 지가 책을 쳐서 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런 아이를 내 자식으로 가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에? 그렇잖아요. 전국의 0.0001% 정도. 아주 소수죠,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시간 주면 게임하고 숙제나 간신히 하고 이게 보통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배운 거 잊어먹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보통 학생들이에요. 배운 거 잊어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배운 걸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아주 수재죠. 그죠? 영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안 가르쳐줘도 아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안 가르쳐주는데 아느냐? 안 가르쳐주는데 알 수는 없죠. 배운 걸 응용할 줄 아는 아이들이 사실은 한 문제를 가르쳐주면 그걸 응용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응용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의 저변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언어 사고력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어떤 형식적 사고가 되는 거죠. 개념을 가지고 그 사고를 할 줄 알아서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자기가 그 배운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아이들.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물리올림피아드 반 지금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반을 한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지난주에 시험을 딱 봤는데 지난주에는 교재에 있는 거를 숫자만 약간 바꿔갖고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 주는 살짝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를 좀 섞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또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은 어려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고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어려운 것만 주구장창 때려 박으니까 애들이 효과적이지 않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요즘에 대치동 수학교육이 나는 가장 답답해요. 주구장창 선행만 달리는 엄마들, 주구장창 케이모만 하는 엄마들, 또 케이모도 며칠 동안만 하는 엄마들, 정말 좀 이게 답답한 것들이 좀 많이 애들의 상황과 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들을 좀 갖는 건데요. 한번 아이들 지금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시고 좀 새로운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들 부모님들, 아까 우리 그 김기현 본장이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영재학교 입시하고 케이모하고 좀 달라요. 그죠? 케이모는 영역 범위도 다르죠? 범위가 대수, 정수, 정수, 기하 골고루 나와요. 조합. 이 골고루 나오거든요. 근데 영재학교 시험은 맨날 그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설명회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중등 심화예요. 영재학교 시험은 중등 심화인데 이 중등에 나오는 단원이요. 중학교 다니실 때 혹시 조합 배워본 적 기억나세요? 조합 거의 없어요. 아주 그 간단한 그냥 숫자 세는 거, 경우의 수 몇 가지 세는 건데 그거는 안 배워도 그냥 머리 좋은 애들은 다 해요. 안 배워도. 그리고 정수 뭐 나눗셈 정리 뭐 이 정도 배우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대수랑 대부분이 기하. 대수랑 기하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도 달라요. 그 케이모 문제 다 공개합니다. 케이모 문제 다 공개하니까 케이모 문제를 다 보시면 짤막짤막해요. 그 케이모 문제 공개된 거 한번 보시면 1번 한 두세 줄이야. 뭐 2번 두세 줄. 근데 영재고 문제는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애들이 요즘에 언어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영재고 있어도 그걸 알아요. 그래갖고 문제가 다 길어요. 길쭉길쭉해요. 문제 상황을, 그 문제를, 왜냐면 애들이 케이모 이론을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명 부모님도 왜 옛날에 한때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게 유행했죠. 스토리텔링이 말을 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주어진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길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딱딱딱 떨어지는데 얘는 세트형 문제로 나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트형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다 이제 그 실수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 시험 문제는 정답이 여러 개인,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보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영역하고 좀 달라요. 영역도 다르고 문제 스타일도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딱히 그 영재학교 입시 문제하고 케이모가 좀 달라도 그 좀 어렵게 공부한 아이들, 이걸 다 공부하면 뭐 이것도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걸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준비를 해도 영재학교를 붙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 유형이 점점 바뀌는 데다가 케이모 1차라는 게 대중화 바람을 타고 엄청 쉬워졌어요. 케이모 1차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케이모 1차가 쉬워졌어요. 근데 이 쉬운 유형을 갖다가 주 5일 동안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 애들의 수학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을 실수 안 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수학 실력이 뭔가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만 주구장창 연습을 시키니까 애들이 수학 실력은 늘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잘 풀고 실수하지 않고 빨리빨리 푸는데 수학 실력은 그대로인, 이런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시험 문제는 점점 창의 유형으로 발달해가고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 간극이 좀 더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뭐 케이모 시험 시간만 놓고 보시면 케이모 2차는 4시간인가요? 4시간 동안 8문제가 풀잖아요. 4시간 동안 8문제 푸니까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영재학교는 수학 시험이 길어봐야 120분이거든요. 120분 동안 아까 뭐 10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케이모 1차, 오히려 영재학교 시험은 케이모 1차 유형에 보다 조금 가깝고요. 왜? 케이모 1차가 조금 쉬워지면서 중등 심화,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KMO 1차를 준비를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구장창 선행만 달리는 것도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 선행이 수상화 정도면은 영재학교 그 하도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중등 심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까지도 다 필요 없고 고1 정도의 수학이 잘 돼 있으면 아이들이 영재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중2 부모님들 아까 중2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영재고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중2 부모님이 만약에 수상화 정도를 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 정도를 좀 이렇게 선행을 잘한 아이가 그 다음에 좀 그 학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좀 아이가 독해력이 좀 있다. 독해력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가 영어나 국어들을 많이 해서 한 1년간 영어 국어를 쉬어도 된다. 아, 그럴 애가 없나요? 아니, 여기서 쉰다는 말은 내신 기간에만 좀 잠깐 시키고 그래도 뭐 현재 A는 나온다. 내신 기간에만 잠깐 시켜도 영어 국어가 A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요런 아이들. 수사과 정도 공부한 아이가 중등과학 정도 했는데 내신에서 뭐 그냥 국어하고 영어를 한 그 내신 기간에만 좀 잠깐 돌려도 A는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아이다. 이런 아이는 내년에 영재고 준비해 볼 수 있어요. 내년 1년 정도를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영재고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내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재학교 입시가 아까 우리 부원장님 설명하셨지만 서류랑 그 다음에 시험이랑 캠프가 있거든요. 시험이랑 캠프가 있는데 이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옛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험이었어요. 시험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 그 요거의 그 범위를 요거의 뭐랄까 비중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점점. 그래서 이 비중을 점점 늘리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추천서랑 생기부인데요. 저는 자소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소서는 학원에서 써주는 거 다 알아요. 학원 그리고 그 자소설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선생님들이 읽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 뭐 탐구했다고는 하지만 그거 지는 지 혼자 쓰죠. 근데 저희들은 다 그걸 모은단 말이에요. 취합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애들이 뭐 쓰냐면 영재원에서 뭐 활동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한 거를 좀 보태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다 써보면 이렇게 모아보잖아요. 어느 해는 뭐가 많냐면 뭐 패시브 하우스. 어느 해는 왜 이게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연구를 했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어느 해는 아두이노 갖고 한 애들이 워낙 많아. 그리고 이게 다 보여요. 그러면은 저희들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재원 다녔군. 그 정도예요. 영재원 다녔는데 성실하게 했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뭐. 그리고 이제 고등케모 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슬쩍 쓰거든요. 자기소개서 이제 딱 보면 아 얘가 고등케모 해가지고 겨울학교까지 갔다 왔구나. 이제 자소서에 보여요. 뭐 그러면 수학은 그래? 근데 이제 얘만 보지 않아요. 이런 성적이 좋은 애가 추천서를 봤더니 그닥 뛰어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아 얘가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생활은 개판이었군.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되죠. 얘를 뽑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추천서랑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정성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성적으로 쫙 평가를 해서 얘 그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랑 이런 걸 보고 아이의 그 상태를 대충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애들 중에 얘 학교 생활도 정말 잘했는데 나름 학업 능력이 뛰어날 것 같은데 애가 성실한 것 같아. 그러면 얘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러고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해서 진짜로 확인해 봤더니 얘 괜찮네. 그러면 이제 뽑는 아이들이 생긴 거죠. 요 서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옛날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 답답한 게 수학학원들이 요 시험을 위해서 주 5일을 공부를 시키면서 새벽 1시까지 시키죠. 새벽 1시까지 부모님들 공부하고 애들 왔다 갔다 데려다 하는 거 또 힘들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다음날 학교까지 가야 돼. 학교에서 자죠. 공부가 되겠어요? 추천서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생각보다 정말 추천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안 되니까 애들이 서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2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요 정도만 하더라도 시험을 전혀 망쳤어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1년 동안 좀 성실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 최근에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애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도 그냥 자사고 준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갑자기 겨울방학 때 영재고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들어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중에 굉장히 샤프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선행만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잘 다듬으면 서울 영재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른 영재학교들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2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인데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도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요. 좀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PG반인 거예요. PG반 같은 경우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이 PG반 안에는 선행이랑 수상화를 좀 단단히 1, 2, 3반이 좀 다른데 1, 2, 3반이 선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케모 1차 정도의 필요한 내용, 영재학교 입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좀 가르치게 되는 게 PG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2 부모님들은 제가 케모 보통은 저희들이 수학반을 케모 1차 끝나고 오픈을 하는데 케모 1차 끝나는 게 5월달이죠 보통은. 근데 올해는 또 6월달로 또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늦춰지면 이거 아이들 영재고 준비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바쁘지만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PG반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PG반 같은데 합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1이 애매해요. 중1이. 중1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요 정도까지 돼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중2 중에는 이렇게 독해력이나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서 이미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건데 중1은 얘가 국어가 잘 되는지 영어가 되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얘는 지금 수학은 이렇게 나갔지만 영어도 해야 될 것 같고 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게 전반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수학에 올인하자니 이거는 너무 로스가 큰 것 같고 이런 부모님들도 PG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1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아이들은 케모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케모 1차까지는 영재학교 준비가 괜찮아요. 영재학교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케모 1차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까지 케모나 준비를 이렇게 안 했던 부모님들은 그런데 현재 초6하고 중1 부모님들 중에 케모를 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케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케모를 준비했다는 것은 대부분 아이들이 수상화 정도는 공부를 했고 중등 기하 정도는 논증 기하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공부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스케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그리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잘 좀 아이들한테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수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수학이 오히려 퇴보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퇴보하는 사례는 케모 1차를 간신히 통과한 애들이에요. 주 5일씩이나 했어. 했는데 동상 턱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신히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케모 1차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지만 케모 2차는 예전보다 약간 쉬워지긴 했지만 예전 난이도를 여전히 조금씩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들도 케모 2차는 케모 2차답게 가르쳐요. 이론을. 그러니까 요 1차에서 간신히 턱걸이하는 아이들이 2차 반에 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수업을 주 5일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수학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 실력이 퇴보를 해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은 받아요. 왜냐하면 케모 2차 가면은 수상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받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케모 2차에서 상을 받았는데 근데 정작 물리를 가르치면서 수학을 시켜보면 거의 문제를 못 풀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케모 상은 있는데 수학을 못해요. 그런 문제 유형만 연습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 상황을 딱 주고 물리 문제 상황, 새로운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네 수학적인 능력을 발휘해봐.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케모 만약 1차를 동상을 받았거나 이게 동상도 뭐 아니 그날 시험을 좀 잘 못 봐갖고 동상을 받으 수학 실력이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시험을 못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저는 케모 2차 해보라고 그래요. 초, 6, 중1은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중에 수학적인 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들은 앞으로 수학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 케모 2차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선행 나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경험입니다. 이런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굳이 선행 나가는 것보다는 2차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선행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 나중에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항상 어중간한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어중간한데 그거를 막 수학 선행 엄청 시키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K지반인 거예요. K집 수학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또 케모 1차를 또 하라고 하면 지금 주 5일 동안 케모 해왔는데 케모 1차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주 2회 정도 선행을 뽑아주는 거죠. 주 2회 정도 뽑아주고 이제 조금 아이들이 잠잠해지면 한 주 2회 정도를 그 케모 조금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꾸준히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주 2회 수업, 주 2회 선행에 1회 정도로 그냥 하루 정도를 그냥 케모 약간 어려운 이론들, 좀 재밌는 문제들 이런 문제 위주로 아이들이 수학 좋아하게끔 이게 수학을 좋아하게끔 만들자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좀 하고 수학을 좋아하게끔 꾸준히 수학 3일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아마 아이들이 선생님 그래도 케모 1차를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라고 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서 이제 주 2회를 다시 케모 수업으로 바꿔서 그게 이제 H반이거든요. 저희들이 H반 아이들이 케모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아이들은 일단 중2 아이들한테는 지금 케모를 준비시키지는 않고요. 일단 아이들은 영재고 대비 실전반으로 그냥 기초과정을 거치고 중학교 2학년 끝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영재고 대비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PG 과정이 있고요. 중2 부모님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테스트 보고 아마 들어오시면 되고요. 과학은 괜찮아요. 수학을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요. 과학은 여름방학 때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또 반을 개설을 해서 가거든요. 그럼 그 반에 꾸준히 넣어놓으시면 아이들이 됩니다. 아이들이 영재학교 대비는 아이들이 성실하고 예습복습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시험에서 크게 무리 없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재학교 준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6, 중1 부모님들 혹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중등 과정을 좀 마치고 수상하게 약간 좀 공부를 했다? 요 정도 아이들은 지금부터 이제 차분하게 시키시면 제가 보니까 2년 정도를 아이들 꾸준히 싫어하지 않고 좀 힘들긴 하죠. 주 6일을. 왜냐하면 수학도 시키고 이제 과학도 시키고 더불어 이제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 그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이들은 영재고 크게 무리 없이 됩니다. 물론 다 되지는 않고 그런 아이들이 다 되지는 않죠. 어떻게 이제 다 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 경험을 해보면 거의 한 60%에서 70%는 거의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과고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80% 이상은 성공을 합니다. 그 정도 준비한 아이들이. 나머지가 이제 일반고를 가게 되는데 일반고 가서도 뒤에 노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정상적으로 좀 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딱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만 다녀. 엄마가 보내는 대로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공부를 그냥 학원 숙제하는 정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보니까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렇게 쭉 공부하는 애들이 서성한까지는 가더라고요. 서성한까지는 가는데 그중에 이제 아이들이 내가 좀 의지가 있어. 난 좀 잘 공부를 할래.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좀 더 돕고 이러면 이제 스카이를 가게 되는 거고 그중에 이제 아이가 내 스스로 막 이렇게 공부가 재밌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공부가 나의 삶이야.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최고의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제 제자들 중에는 뭐 미국으로 유학 간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할 때는 아이들이 수학을 좀 즐겁게, 과학을 좀 즐겁게 공부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진짜 다 잘 돼요.
중간에 이제 나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자기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막 하라고 해갖고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듣지만 드디어 이제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애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너무 지치거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냥 학원을 꾸준히 이렇게 다니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다들 잘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살아남기가 아이들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매번 성적 날라오죠. 성적 날라올 때마다 열받죠. 열받을 때마다 욱하죠. 욱하면 아이들과 또 문제가 생기죠. 뭐 이러면 이제 중간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믿고 이제 끝까지 아이들을 좀 잘 달릴 수 있게 스케줄을 마지막에 아이들의 포텐이 딱 터지도록 잡으시면 아이들이 꾸준히 잘 되는데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거나 절대로 아이들은 뻥튀기 되지 않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애들 갑자기 뭐 3개월 집중 교육을 한다? 집중 교육을 할 때는 실력이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죠. 네, 그래서 참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아이가 수원을 하고 있대요. 입학고사는 수상화를 보거든요. 수상화를 보는데 수원을 막 공부를 하고 있대요. 수원, 투를 막 공부하고 있대요. 수상화 입학 성적은 형편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전에 배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수원, 수투를 공부하는데 수상화가 테스트를 보면 지금 현재 수상화를 하고 있는 애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와. 이게 지금 우리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 수준의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 선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게 대부분 아이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영재고 입시 반에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중등 심화를 테스트를 보거든요. 중등 심화를 테스트를 봐요. 그럼 이제 어떤 애는 일반 물리를 했대. 막 일반화까지 다 했대. 근데 입학 테스트 성적은 오히려 중등 과학만 하고 오는 애들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잊어먹은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니 근데 물론 우리 아이가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그걸 잊어먹지 않고 계속 응용을 할 줄 알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내버려둬도 그냥 다 잘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학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엄마들이 어떻게 스케줄을 짜냐,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 우리 아이 스케줄이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놀고 있어도 안 돼요. 너무 놀고 있으면 공부 안 되고 가급적이면 공부를 시키되 아이들이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엔 제가 걱정되는 건 애들이 즐거운 게 친구들하고 놀아서 즐겁더라고요. 학원 가서 뭐 학습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놀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달라진 아이들 분위기가 뭐냐면 옛날에 영재관에 와서 뭐 분필 던지고 놀고 이런 새끼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학원이 놀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분필 던지고 놀고 야 이거 진짜 옛날에 내가 교직에 있을 때 보던 모습인데 야 이게 참 새롭다. 아이들이 진짜 학원을 학교 다니듯이 하는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요. 부모님들 옛날에 요즘에 학원 생활이 옛날에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문화가. 학원의 삶이 그냥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오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 대단히 좀 떨려 하고요. 왜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떨리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래요. 그리고 학원의 반이 서열이고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지들끼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해보고 싶어하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너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고분고분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럼 나 안 해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을 끝까지 좀 잘 좀 밀당을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영재고 입시를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많이 참으셔야 돼요. 참는 게 답입니다. 참는 게 굉장히 큰 답이고 많이 참을수록 애들이 잘 될 겁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긴 시간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받고요. 공통적인 질문들이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남아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아마 바쁘신 분들은 상담 신청서 내시고 가시면 저희 원장님이 또 상담해 주실 겁니다. 긴 시간 좀 감사드립니다. 네.